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변호사입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6.5% 감소했습니다. 3,650만 톤에 불과한데요. 시멘트가 이 종합업이라고 하는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근데 뭐 심각한 거 말하면 뭐 하겠어. 뭐 철강이 안 팔리네, 유리가 안 팔리네, 뭐 그런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설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건설업이 안 되면요, 공인중개사도 안 돼. 분양이 돼야지. 그래야 뭐 팔리고 어쩌고 하는 거지. 건설업이 안 되면 가구도 안 팔려, TV도 안 팔려. 냉장고도 뭐 집을 갖다가 새로 가야 뭐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무슨 냉장고도 새로 사는 거지.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이죠,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건설 경기를 절대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죠, 씹어가지고서 화로에 불씨 꺼트리면 소방 맞았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불씨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건설 경기를 꺼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멘트가 이렇게 도대체 16.5%가 작년보다 주는 게 뭐야 도대체가. 이거는 완전히 건설을 갖다가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집값이야, 집값. 지금 집값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국민평형 그러면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실평수 24평 정도 되는 걸 우리가 국민평형이라 그랬어. 뭐 32평형이라고 그러지. 말이 평형이지. 한 24평 되는 거야. 그거에 이제 사는 건데, 복작복작하고 사는 건데, 그걸 이제 국민평형, 보통 기준. 근데 24평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평형이 어디로 내려왔는지 알아? 이제 15평이 국민평형이래, 실평수. 그러니까 한 20평형 요런 거. 15평 실평수가 수십억이래, 수십억. 서울에 수십억, 수억이 아니고. 집을 안 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집이 공급이 되면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집을 안 짓고 외국인들은 와서 막 사도록 막 허용해주고, 그럼 외국인 사는 걸 갖다가 완전히 막아버리든지. 외국인이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하지? 외국인은 집 사는 건 안 된다, 막아버려. 왜 못해? 대출은 그렇게 잘 조이더구만, 무식하게 말이야. 그럼 외국인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 구입 금지 딱 해. 일단 서울하고 수도권만 하든지 서울만 해 먼저.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가? 왜 안 하는 거야? 중국인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건설을 안 한다는 거잖아. 결국 이 얘기는 시멘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야? 그래도 건설 안에 집 짓는 거 아니야? 아파트 짓는 거 아니야? 요새 무슨 토목 건설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가? 그럼 집을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을 강제로 중국처럼 저쪽으로 제주도로 강제로 이사시킬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하는 꼴이, 이것들이 하는 꼴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골라내가지고 너는 뭐 서울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너 직장도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뭐 무슨 이유로 서울에 집 갖고 있는 거야? 너 안 팔어? 안 팔으면 너 깜빵 보낸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럴 거야. 지금도 집을 사는데 전수조사를 한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이고, 집 샀다고 그래서 그 집이 사는 돈이 어디서 났냐를 다 조사하는 놈들이 어디서. 공산당이지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얘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돈을 떼어먹었다, 무슨 뭐 세금을 탈루했다, 그럴 때는 하는 건 괜찮아. 그냥 무조건 조사를 한대. 서울에 한강변에 집 산 사람들은 다 너 돈 어디서 났어? 무슨 죄를 졌걸래? 집 산 게 죄야? 이 새끼들은 말이야, 이 나라를 갖다가 지나는 나라처럼 니네 나라 이게? 네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 해가지고서 국민들에 의해서 너 일 좀 하라고 뽑아줬을 뿐이지, 임마 니네 나라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입주자 회장하면 걔가 그 아파트 주인이야? 그거 똑같은 거야 임마. 동장한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장하면은 뭐라고, 동장이 아니라 뭐야 그거, 108동에 그 동 입주자 대표 그 밑에 동대표. 야, 동대표 하면 그 동이 자기 거야? 야, 동대표 하면 동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도 되는 거야? 내가 동대표니까 우리 동 사는 사람들 이 돈 뭘로 샀어? 다 내놔봐. 자료를 내놔봐. 똑같은 거야. 동대표가 동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동대표를 뽑아놨듯이,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놨듯이,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거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니들이 압박하고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어긋나가지고 재산권을 갖다가 니들 맘대로 그렇게 유린할 수가 있고, 니들 맘대로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유린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이렇게 죽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집을 안 짓는다는 얘기고 토목건설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출이에요. 1991년 이후 34년 만에 최하래. 지금 시멘트 팔린 양이 말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집을 안 짓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지을 능력이 있어야지 짓지. 아마 집 지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 뭐 몇만 원을 아무도 안 믿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태우가 200만 원을 건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했어요. 그렇게 이재명이 뭐 얼마 전에 뭐 부동산 대책을 내놔가지고서 무슨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뭐 한강변에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아무도 안 믿어. 나도 관심이 없어. 이재명가 얘기하는 거 나는 지금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런 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 개 짖는 소리쯤 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걸 믿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진짜 그렇게 짓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벌써 3년 전부터 떨어져. 그런 거야 원래가. 안 떨어지잖아.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간다고.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어. 다시 또 대출을 옥죄니까 조금 주춤했었어요. 근데 아니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5평이 뭐 20몇 억 막 그래. 15평형이 20몇 억 뭐 30억 막 그래.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나라는 뭘 하는 거냐면요, 나라가 왜 세금을 받는지 아세요? 나라가 왜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지 아세요? 나라가 왜 강제력을 갖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때 이런 거 막으라고 국민들한테 먹을 거, 그리고 이쁠 거, 그리고 잘 곳 마련해 주라고.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나라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뭘 할 줄 알아야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돈 퍼주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돈을 퍼주니까, 돈을 퍼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한테 10,000원씩 줬어. 1000명한테 10,000원씩 줬어. 이게 몇 년만 지나면 한 명이 1000명이 10,000원씩 갖고 있었잖아. 이 10,000원씩 갖고 있던 돈이 한 명한테 다 가. 한 명한테 다 간다고. 1000명한테 10,000원씩 주면 10,000,000원이거든요. 10,000,000원인데 요게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00,000원을 다 갖고 있어. 돈은 몰려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돈은 지남철과 같아. 돈은 돈끼리 모여.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기를 싫어해. 외로워해. 그래서 돈은 돈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뭉칫돈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뿌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다 그냥 15만원씩 줬으니까 15만원씩 1,000만원의 말씀이야. 이게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인다고. 어디로 모이냐, 부동산으로 모인 거야. 그 돈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야. 돈은. 그리고 저 돈이 또 한 군데로 모여.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모여가지고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기는 이렇게 개판이잖아. 이렇게 개판인데 주식값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이 풀려가지고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도 먹고 나오라고. 좌파들은 이 돈잔치 때 먹고 나오는데, 우파들은 말이야 바보처럼 쳐다보다가 그냥 나오지 말고, 힘 있으면 말이야 먹고 나올 힘 있는 사람은 먹고 나오란 말이야. 못 먹는 놈이 바보란 말이야. 지금 돈잔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건설 경기가 이렇게 최악이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최악이라는 동시에 지금 집을 짓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이 서울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국민들만 전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없어져. 전세를 보세요. 집값이 30억이면 전세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집값이 30억이면 전세를 갖다가 25억을 받아야 돼. 20억을 받아야 돼. 그럼 20억을 내고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선 전세를 받아도 어차피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돼.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필요도 없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돌리냐? 월세로 돌리게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은 집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산다고. 이제는 다 대출을 막아놨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근데 전세를 뭐하러 나? 내가 급하지도 않은데 전세 나가지고 그거 뭐 이자 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월세로 돌려버린다고. 그러면 30억짜리 집은 월세가 1,000만원이 되는 거야. 2,0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럼 살 사람 없을 것 같아? 살 사람이 있어 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전세난이 생기는 거야. 전세 좀 살고 싶은 사람 전세를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내고 2,000만원을 내자고 월세를 사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깥으로 이제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통난이 발생하는 거야. 어차피 가야 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서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가 간호사야.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아침 일찍 가서 3교대를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 그 전세 좀 살라 그랬어. 근데 이 새끼들이 전세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바람에 나는 전세도 못 살고,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월급이 4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1000만 원 주고 내가 월세를 살 수도 없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지하철 밑에 가가지고서 저 거적대기 덮고 자라고? 자,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좌파들한테 맡기면 이런 꼴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